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할 때, 아니면 교육이 필요할 때, 장제 비용이 필요할 때 등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지급해 드리고 있죠. 이러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제도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재산이 적거나 대출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 대부분이 주거와 관련된 재산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급여에 한하여 추가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서 제한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탈락하는 일도 생겨났었죠. 하지만 이번 12월부터는 이 평가 내용이 완화되어서 수급자 2만 8천 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이며 완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12월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할 때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신청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도 근로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면, 소득이나 재산은 모든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 의무자의 조건까지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조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근로능력만은 다른데요. 신청자가 스스로 검증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다만 근로능력 평가는 현재 근로를 하지 않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건강해서 근로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죠. 대신 일을 해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급여, 이중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몸이 안 좋거나 나이가 어려서 또는 너무 많아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근로능력 여부를 수급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4급 이상의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암 환자 등은 근로능력 평가가 면제되지만, 근로능력 평가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근로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로능력 평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평가 신청 시 평가 신청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진단서와 기록지 등을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를 1단계에서 4단계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의학적 평가가 3에서 4단계가 나오면 서류만 제출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1에서 2단계를 받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공단 직원이 수급권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실질적인 활동 능력을 평가해요. 그래서 수급권자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의사소통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잘 받아야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에서 2단계인 분들도 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일회성 평가가 아닌 유효기간이 있어서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유효기간은 다음 표에서처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질병이 고착되어 고칠 수 없는 경우, 개선 가능한 질병인 비고착 질환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여기서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서 고착 1단계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2에서 4단계는 3년, 비고착 1단계는 1년, 2에서 4단계는 2년마다 새롭게 평가받고 근로능력을 증명해야 하죠. 바뀌는 부분은 이렇게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더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기간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죠. 그럼 어떻게 부담이 완화되었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에 근로능력 평가를 처음 신청했는데요.
그 결과 구착 1단계를 통보받았자. 그래서 2년이 지난 2022년에 두 번째 평가를 받고 똑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의학적 평가를 받기 위해 거동이 불편함에도 병원에 방문하거나 각종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할 수도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서 탈락할 위험도 있죠. 하지만 다음 주기에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이 부담이 적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아야 하는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